포항시의 좀 뜨거운 현안이라면은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인구 감소의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거. 두 번째는 청산강 수용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 번째는 동빈 대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인구 감소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시는 지난 2015년에 52만 약 8,000명 가량으로 정점을 찍다가 올해 2월 기준에 7,000명 정도 빠진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인구 감소 속도가 불과 한 2, 3년 만에 급격하게 만명가게 줄어드는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행정조직이 남구청, 북구청이 하나로 통합돼야 되고 또 지방 세수 또한 많이 감소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도시 규모를 다시 좀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우리 포항의 인구 감소의 특징을 보면 최근에는 사망 인구와 출생 인구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인구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생 인구가 더 많았지만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이것은 유출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또 유출 인구 중에서도 청년들의 유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는 숫자가 많고, 대학 간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항으로 들어오는 이 포항공대나 한동대 같은 아주 학력도 높고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키워내는 이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포항에 정착하지 않고 또 포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하지 않고 외지로 빠져나간 겁니다. 20살에서 30살 초반까지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간다는데 포항 인구 감소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항공대나 한동대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포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포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이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연구를 위한 시설 지원, 공간 지원, 부실하게 짝이 없고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이 벤처 캐피털이나 연구 장비, 또 공간, 이런 걸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또 법률적인 지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포항이 창업하기 편한 도시, 창업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구 감소, 특히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외지로 나갔던 포항의 학생들이 또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포항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행정기구도 축소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출산율 저하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 출산했을 때 지원, 육아, 보육, 또 학교 생활, 무상급식이나 이런 걸 늘려서 애들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출산율 높이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행정이 인구 감소, 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고령화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산업의 육성, 실버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걸 육성을 하고, 이런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르는 산업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되지도 않은 인구 증가 정책을 잘못 추진하면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포항은 집중적으로 청년 창업이 쉬운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더 좋게는 외지 청년들이 들어올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포항시청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형산강 오염 문제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포항시에서 감리있게 추진하는 형산강 프로젝트가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형산강 준설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실천을 하려면은 먼저 준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예, 예. 또 형상에서 준설했는 그 하천의 토양들이 중금속이 있다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포항 인근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산강 레저타운 추진을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의 태도가 우리가 지진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되풀이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께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온으로 인한 이 위험성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레저타운 추진한다. 과연 안전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가 아니고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원으로 오염된 구무천이 그대로 있고 이 구무천을 통해서 수온이 지속적으로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철강공단의 하수 광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무천은 철강공단의 하수도입니다. 하수로 여기에 계속 그 하수가 흘러나오고 이게 끊임없이 형산강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바로 그 정면에 건너편에 형산강 레저타운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걸 처리하지 않고 형산강 레저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포항시가 이야기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는 말이 얼마나 공연불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무천을 정화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원 같은 중금속 오염이 이 구무천에서처럼 나타난 게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리해 본 적이 없는 오염인데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가 혼자서 못합니다. 환경부와 협의하고 협조하고 도움을 받아서 기술적인 문제든 예산이든 그게 얼마가 들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 이렇게 빠르진 않아도 장기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업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 처리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 이거 해야죠. 돈 많이 든다고 이거 방치해가 될 일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를 쓰든지, 포항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레저타운 추진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고민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즉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구무천 오염 문제 저한테 맡겨주시면 충분하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일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통합형으로 개별로 추진되던 게 통합형으로 진행되도록 결정이 됐고, 물론 뭐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부는 지금도 형산강 레저타운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통화를 하니까 무슨 그런 사업 추진이 있느냐 이런 반응이던데 이건 뭐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요점을 보자면은 형산강의 환경 개선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능력량이 안 됩니다. 재원이든 기술이든.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되게 따끈따끈한 질문입니다. 뜨거운 질문. 네, 아주 뜨거운 질문인데 포항시에서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 우방비치 아파트 쪽으로 고가도로 형식의 가칭 동빈 대교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도 지금 반대가 작년부터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정말 그 동빈 대교를 3호로에 그 국지도 20호선과 연결된 3호로로밖에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이게 고가도로 방식으로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포항시가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비가 이 방법에 하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지
주민들, 뭐 시민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 활동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좀 많이 식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른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하면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국토부에 직접 확인한 바도 있고요. 그것도 이미 작년 8월, 9월경에 이미 확인한 바도 있고, 저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로 박승호 전 시장도 직접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이 원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예산 지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동빈대교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우리 포항시가 소통 불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작년 6월 말부터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노선을 바꾸든가 노선을 바꾸지 않더라도 피해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걸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없는가? 벌써 1년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하잖아요. 잠시만 중단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과 전문성이 있고 식견이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마 한두 달만 의논을 하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자는 거예요. 뭔가 제가 다리 설계자도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안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애초에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이 방법이니까 노선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는 겁니다. 그걸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통하자, 이게 동빈대교를 둘러싼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선거 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은 중앙의 행정을 경험을 하셨거든요. 예. 바꿔 말하자면 이제 그 중앙정부라는 큰 틀에서 포항시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계시면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포항시가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후보자님의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하나만 밝혀 주시겠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기엔 참 어렵고요. 그건 차차 이제 하나씩 내놓을 계획인데, 행정안전부에서의 근무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저는 늘 가지고 있었던 우리 포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로 딱 압축을 하면 우리 포항을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공무원과 또 행정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인 이 철강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는, 글로벌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지진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가지게 된 목표이고 방향이지만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 보수적인 시민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도전과 모험과 창의적인 활동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좀 창의적인 도시, 창의적인 활동이 좀 존중받고 권장되는 그런 창의적인 도시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이 철강공단 주변에는
특권과 특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특혜가 없는 그런 좀 공정한 포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많이 내세우는데, 여러 후보들이, 저는 우리 포항이라는 도시가 포항의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만들고, 우리 포항 시민 누구도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복지 기준을 만들고, 그 복지 기준을 지키는 그런 복지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7가지의 이 도시를 이끌어갈 지향,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하나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걸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험, 또 중앙정부에서의 경험, 또 제가 집권 여당 소속이라는 점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싶다. 후보님의 아주 핵심 공약 하나 훔쳐낼 생각이었는데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뷰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역에서는 우리 허대만 예비후보님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반면에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예. 싫어하시는 분들을 내 편으로 확 땡겨오기 위한 발언의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만년 야당의 후보는 아닙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낙선도 했고, 또 서름도 받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아마 제가 그 시간 동안 포기를 했다면 그 시간은 전부 허송세월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함께 하던 많은 동지들이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총리가 되고, 누구는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와 집권당과 공공기관에 함께 해오던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네트워크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 포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번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낙선을 시키면서 저를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한번 쓰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써먹을 정도로 성장했고, 저걸 써먹을 만한 도구로 다듬어졌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허대마이를 한번 써주고 포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로 한번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6.13에 꼭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허대만 예비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